오늘은 간단한 질문으로 시작해 볼게요. 우리 주부님들이 사용하는 조리기구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리기구는 어떤 건가요? 1번 프라이팬, 2번 스테인리스 냄비, 3번 나무 주걱. 프라이팬, 스테인리스 냄비, 나무 주걱 모두 우리가 흔히 주방에서 사용하는 매우 친숙한 기구들입니다. 친숙한 만큼 많은 분들이 별다른 생각 없이 이런 주방용품을 활용하여 음식을 하고 보관할 텐데요. 하지만 이런 조리나 잘못된 보관 방법이 우리 몸을 망치게 하고 건강에 아주 치명적일 수 있다고 합니다. 바로 발암물질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정말 발암물질이 없는 세상에 살고 싶은데요. 왜 이렇게 가까운 곳에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것들에 발암물질이 늘 검출되는 걸까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럼 이런 주방용품들이 왜 위험한 건지, 또 어떻게 사용해야 안전한지까지 오늘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청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우리가 오늘 알아볼 첫 번째 주방용품은 스테인리스입니다. 스테인리스 냄비, 스테인리스 김치통, 숟가락, 젓가락, 반찬통, 텀블러, 심지어 스테인리스 빨대까지. 스테인리스는 대부분 가정에서 한 개 이상은 반드시 있을 정도로 내구성도 좋고 열을 가해도 중금속이나 유해물질이 나오지 않아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제품입니다. 스테인리스 제품을 보면 반짝반짝 빛이 나고 참 매끈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너무나 깨끗하고 또 깔끔해 보이는데요.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스테인리스 제품을 처음 구입하신 다음 바로 휴지로 닦아내보면 이렇게 검은 물질이 까맣게 묻어 나오는데요. 이게 바로 탄화규소라는 연마제를 사용한 것이라고 합니다. 탄화규소는 다이아몬드 다음으로 단단해서 금속을 깎거나 부드럽게 다듬어주는 연마제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스테인리스를 다듬고 강택을 낼 때 자주 쓰인다고 합니다. 국제암연구소에 따르면 탄화규소는 2A급 발암성 추적 물질로 폐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체에 해로운 만큼 잘 제거하고 사용해야겠죠? 식약처에서도 스테인리스 조리기구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보도자료를 안내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안내하는 이유가 있겠죠? 연마제는 지용성으로 물을 밀어내는 소수성 물질이라 물로 세척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럼 연마제를 제거하는 방법을 함께 알아볼까요? 키친타올이나 헝겊에 식용유를 묻혀서 검은 물질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열심히 닦아주세요. 그 다음 베이킹소다를 준비해 주시고요. 베이킹소다를 넣고 부드러운 수세미로 닦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식초를 물에 타서 10분 정도 끓인 후에 깨끗이 세척하면 탄화규소는 제거되니까 앞으로 꼭 이렇게 세척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가정에서 가장 열일하는 조리기구는 단연 코팅 프라이팬일 텐데요. 음식이 바닥에 잘 눌러붙지 않아 주방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주방용품입니다. 하지만 사용하다 보면 이렇게 어느새 코팅이 벗겨지고 마는데요. 이 코팅들은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프라이팬을 사용하시다가 코팅이 벗겨졌다면 바로 새 제품으로 교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루미늄 등 금속 성분이 용출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코팅 프라이팬을 만들 때 PFOA라는 가브라 옥탄산 성분이 들어가는데요. 이는 발암 가능성이 높은 물질로 장기간 노출되면 갑상선 호르몬 이상이나 간의 염증을 일으키고 몸속에서 독성작용을 일으키며 각종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PFOA가 체내에 들어오면 몸속에 오랫동안 남아있고 잘 배출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코팅 프라이팬 제품을 구입하실 때는 PFOA가 들어가지 않은 PFOA 프리 제품인지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프라이팬이나 일회용 음식 용기 코팅 등에 널리 쓰이는 PFOA의 수입 및 유통이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PFOA를 사용하지 않는 제조 기술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식약처에서는 코팅 프라이팬을 좀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가이드했는데요. 새로 프라이팬을 구매하면 사용 전에 물과 식초를 1:1 비율로 넣고 10분 정도 끓인 후에 깨끗이 세척하고요. 세척한 프라이팬은 기름 코팅을 통해 길들여주면 보다 오랫동안 사용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빈 프라이팬을 오래 가열했거나 염분이 많은 음식을 조리 후 오랫동안 두는 것은 코팅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하니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평소에 플라스틱 용기에 음식을 담아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리신 적 있으신가요? 코로나 이후 배달 음식의 소비가 늘어나면서 먹다 남은 음식들을 배달 용기 그대로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전자레인지에 플라스틱 용기를 넣을 때 반드시 이것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플라스틱 용기를 살펴보면 3개의 화살표로 삼각형으로 이루어진 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분리배출을 위해서 표기한 것으로 이 중에서 2번과 5번이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릴 수 있습니다. 2번은 고밀도 폴리에틸렌으로 70에서 100도의 온도에 견딜 수 있고요. 5번은 폴리프로필렌, PP는 내열 온도가 121도에서 165도로 높아 고온에서도 변형되지 않기 때문에 전자레인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자레인지 사용이 가능한 플라스틱이라고 하여도 과연 환경 호르몬에는 안전할까요? 플라스틱 종류는 그 원료나 특성에 따라 다양한데요. 어떤 플라스틱들은 만들 때 비스페놀 A나 프탈레이트류의 원료가 첨가된다고 하는데요. 이 원료들은 환경 호르몬으로 그 생김새가 여성 호르몬과 비슷하게 생겼다고 합니다. 우리 몸 안에 들어와 마치 자기가 여성 호르몬인 것처럼 행동하고 다니는 거죠. 또한 인체의 내분비 교란을 일으켜 비만을 유발하거나 간에 문제를 일으키는 등 신체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전자레인지에 넣고 사용 가능한 2번 PE 제품이나 5번 PP 제품은 비스페놀 A가 들어있지 않아 환경 호르몬으로부터 대체로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해당 플라스틱 제품 역시 너무 높은 열을 가해서 녹아내리면 유해 물질이 나와 안전하지 않다는 보고가 있으니 직접 열을 가하는 등의 일은 주의해야겠습니다. 이런 플라스틱은 상온에서 사용할 때는 특별한 문제가 없겠지만 가열을 하거나 고온에서는 환경 호르몬을 배출한다고 하니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주방에서 많이 사용하는 비닐랩은 안전할까요? 비닐랩은 PE랩과 PVC랩이 있습니다. PE랩은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는데요. 실제 사용해보면 밀폐력이 다소 떨어지죠. 그래서 식당과 같은 업소에서는 PVC랩을 쓰는데요. PVC랩은 염화 비닐 수지로 프탈레이트라는 환경 호르몬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프탈레이트는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해주는 가소제인데 전자레인지로 돌리거나 고온에 노출되면 가소제가 녹아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프탈레이트는 암이나 생식기능 장애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고온의 식품이나 특히 기름기가 많은 음식이 닿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PVC보다는 PE랩을 사용하시고요. 비닐랩은 가능하면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리지 않는 게 좋겠으며 특히 배달 음식에서 함께 있는 랩은 전자레인지의 고온을 피해야겠습니다. 플라스틱에 관한 자료들을 찾아보다가 문득 컵라면은 괜찮을까라는 의문이 들어 함께 찾아보았습니다. 식약처에서는 시중에 판매하는 컵라면 용기를 분석하였는데요. 소비량이 많은 대부분의 컵라면 용기에 있는 플라스틱으로 성분을 보면 폴리스티렌과 폴리에틸렌이 있습니다. 폴리스티렌은 내열성이 약해 용기가 녹을 수 있어 전자레인지에 절대 사용해서 안 되는 제품입니다. 따라서 컵라면을 전자레인지에 가열할 때는 반드시 포장에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이라고 적혀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별도 표시가 없다면 대부분 전자레인지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제품으로 전자레인지에 가열하면 용기가 변형되거나 유해물질이 녹아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전자레인지용 컵라면이라도 윗면의 은박 뚜껑은 전자레인지에 넣기 전에 반드시 제거해야 하는데요. 컵라면 뚜껑에도 자세히 보면 전자레인지 조리 시 뚜껑은 완전히 벗겨주세요 라는 안내 문구가 있습니다. 전자레인지에 사용되는 마이크로판은 은박 뚜껑을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꽃이 튀면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어떤 분들은 라면 봉지에 뜨거운 물을 부어 취식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라면 봉지는 열에 약한 플라스틱으로 절대 뜨거운 물을 부어 먹는 용도가 아니라는 것도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하였습니다. 아마도 이미 알고 계신 정보도 있고 처음 들어보는 내용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 영상을 보시고 어느 분에게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